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밤, 수백 명의 경찰이 국회 쪽으로 긴박하게 이동합니다. 국회의 모든 출입구가 통제됐습니다. 아니 공적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합리적으로 저희도 지시를 받은 대로 저희는 지시 안 받아. 저희는 들어가라고 지시 받았어요. 순식간에 국회를 에워싼 경찰. 5개 기동대, 약 3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문 열어라! 국민이 중요하다! 국민 안 무섭냐? 아니 국민들 안 무섭냐? 11호! 건너 올라간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집니다. 국회의원 있다고? 의원님 들어가셔야죠!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 막으면 안 되잖아. 국회의원을 막으면 안 되잖아. 계엄 해제를 하려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해야 합니다. 의원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와주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니 계엄을 막아야지. 시민을 막으면 어떡해?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앞엔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 나라 망했다 생각해서 나왔어요. 처음에 약간 잘 안 믿기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냥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2024년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과연 옳게 된 사회인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 주변은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인도를 막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화가 안 제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집회로 칭해서 저희가 막는 게 아니에요. 긴장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계엄 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한 겁니다. 계엄사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48시간 내 파업 의료인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통행이 통제된 거리, 시민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 녹사평이요. 녹사평 시 나오세요? 저기서도 못 가게 있어요. 뭐 이쪽으로도 못 오게 하고 일로도 못 가게 하고. 녹사평에서 이쪽으로 근데 지금 기자분들 오시니까 가게
지금 열어주는 것 같은데 저기서는 뭐 다 검사하고 저 여기 과자 들고 집에 가고 있어요. 가도 돼요? 예, 들어오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어디에 돼요? 포고령 발표 후 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본회의가 준비되고 있는 국회. 군용 헬기가 국회의사당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장갑차도 출동했습니다. 연이어 진입하는 군 수송 차량. 계엄군입니다. 차량 안에서 시민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박스 있죠, 박스. 저거 5.5mm 실탄이에요. 저거 실탄을 이중 삼중으로 시건하는 장치고요. 보시면 얘들 지금 야간 투시간 방탄에다 다 달아놓고 보시면 저기 소총 같은 거 있거든요. 지금 문 막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 문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내리게 군인들이. 혹시 모르니까. 장갑차도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출동할 때 뭐라고 나오셨어요? 나오지 마시고. 차에서 내린 계엄군, 무장 상태입니다.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시민들이 몸으로 막습니다. 시민과 계엄군이 맞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계엄 얘기를 들으셨을 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감정이 그래도 이건 미쳤구나. 좀 무섭지도 않으셨어요? 약간 좀 딴 생각 안 했어. 근데 이거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빨리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너무 독단적이고 하나도 시민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합니다. 이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병력은 280여 명. 이들은 가장 먼저 군회의가 열리는 본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니들 군인이야 경찰이야? 니네 당장 철수 안 해? 니네 내라는 무로 체포되고 싶어? 이 출입구로 들어가면 본회의장과 이어집니다. 손 닿는 사람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내부 집계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 왜 들어가? 왜?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필사적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습니다. 계엄군의 내부 진입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입니다. 온다. 야, 카톡방에 남겨줘, 지훈아. 공간 진입했다고. YTN 에너지. 건물 안으로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그 시각 본회의장 입구. 지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려는 의원들이 서둘러 본회의장으로 모여듭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잠깐만요.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이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쪽의 기책 사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그 사이 190명의 의원이 의석을 채웠습니다.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겼습니다. 이 상황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습니다. 그 사이 네네.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당직자와 보좌진들이 출입문을 지키는 동안 0시 40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 158분 만이었습니다. 찍지 마세요. 물러나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물러나세요.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던 윤 대통령.
침묵을 깨고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계엄령을 발표하게 된 계기가 뭐였으며 왜 거기까지 갔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이 아직 사실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 좀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모여야 될 정도의 일은 어쨌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투쟁 자체를 폄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이 사태 맞아요. 자체는 끔찍하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한다. 여당 의원 105명은 결국 본회의장을 떠났고 단 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강선영 의원, 박형수 의원, 안철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집단 퇴장 이후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은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가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당사 앞에는 뭐 찬성과 반대 시위대들이 몰려서 뭐 아수라장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또 시위대도 많이 와 있는데, 당내에서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뭐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표결 다음 날 윤상현 의원이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윤상현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재석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석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여권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탄핵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은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성난 민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줄 거라는 식의 윤상현 의원 발언 이후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국회의라는 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 폰에서는 지금 저기 이렇게 앞으로 갈라다 지금 못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평소 SNS 소통이 활발했던 김재섭 의원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사실상 계정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또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습니다.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반면 탄핵 반대가 의리라고 했던 윤상현 의원은 강경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보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주장, 당내 반응도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한 번의 역풍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윤 의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통령 업무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친박계 의원이었고 아마 피해의식이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강할 텐데 이번에는 안 당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쏟아내는 것 같고요. 근데 심각한 것은 방어적인 수준에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서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공격적인 태도로 나아갔거든요.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담화에서는 같은 논리가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담화는 여당 내부마저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저기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예. 담화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 탄핵만은 안 된다. 당은 둘로 나뉘었고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또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 계엄은 경고를 하기 위해서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탄핵안 재표결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순간, 국회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이 예정된 아침. 끝없는 인파가 여의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국회로 이어지는 대로마다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가결해 가! 윤석열 감옥 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 반드시 탄핵표에 가를 던져서 탄핵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 감사합니다.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자기는 반드시 찬성을 찍겠다라고 하는 분이 7분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말에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중진의 여러 사람들도 이번에는 가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차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 잤어? 어제 작정이하다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의원님 화이팅! 너무 힘드시겠다. 추우시죠? 제 마음은 여기 서 있습니다, 의원님. 네. 화이팅! 네.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1시에 나와서 그때 교재를 듣는데 한 생각이 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자신의 당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김 의원. 전날에는 윤상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잘못했어. 그래 비상계엄. 나도 상상을 초월해. 옹호하는 게 아니야. 정당화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정당화될 수 그러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 그래서 탄핵을 해서 그 후가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선배님, 근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틀을 잡는 예를 것이 들어서 아니라. 그러면은 탄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없어. 윤석열의 주검 위에서 우리는 올바를 쓸 수가 없어. 그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선배님, 저는 진영 논리보다 중요한 게 헌정 질서고, 그리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뺏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란 무엇일까? 탄핵 찬성에는 배신자 낙인이 따라올 것입니다. 탄핵 찬성의 마음을 저희 당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포기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계시고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얘기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요. 또 저한테 말씀을 주셔도 누가 말씀을 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날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어떤 의견을 모이실 건가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소신파 중 하나, 진종호 의원. 일단은 지금 우리 의총이 열리니까 의총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표는 참여하고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탄핵 강행 의지 또 할 것인가요? 모든 것은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집단 불참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으로는 김밥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30분간) 휴정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은 길어지고 분위기는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니 김밥 한 줄씩 먹고 있어요. 배들 고프니까. 네. 좀 더 우세한 의견이 어떤 의견인가요? 모르겠어요 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도 많다고 아니 개인 의견들을 얘기하고 있어. 다 달라요 의견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또 뭐 발언하시나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당론으로 부결 입장은 아직 변고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분위기는 대체로 좀 많이 흔들리는 분위기입니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뭔지는 모르겠다만 당론 변경하는 절차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요. 대부분 말을 아끼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 선 사람은 대표적인 친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당론에 대해서 바꾸자. 당론을 다시 뒤집을 때는 제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김상호. 표결은 확정이 된 겁니다. 아니 아까 못 봐서. 점심 먹었어? 예,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김밥 가져올 거야. 응? 오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은 또 내일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탄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어떤 단합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욱 의원의 어떤 이런 소신과 열정 그에 대해서는 다 높이 평가해요. 우리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그래서 아까 들어오면서 인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와서 밥 먹었나 체크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들어와. 예. 의총장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는 쏟아지는 질문에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거리를 좀 벌려주세요. 당론 변경됐나요? 가결될 걸로 보시는지. 네, 민지 마시고요. 거리 좀 벌려주세요. 분위기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의총은 본회의가 열리는 4시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표결 참여는 거의 확정됐지만 문제는 당론이었습니다. 표결에는 참여를 하는 걸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고. 아니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다들 각자 얘기하고 있고 오늘 처음으로 탄핵 소추안을 다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국회가 이번에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관 계단에는 야당 당직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좀 일단 투표를 해주십사라는 마음으로 일체 샤우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나타난 여당의 결론은 반대 당론 유지였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움직일지 그것이 여전히 관건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숨죽였을 시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204표.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결과 사상 초유의 내란죄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헌재에서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국정을 빨리 정상화하고 우리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하고 민생을 차분히 다시 챙겨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새벽부터 긴장감이 감돕니다. 관저 진입을 앞둔 1000여 명의 경찰 인력, 3,200여 명의 기동대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그 시각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한남동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저희가 항상 함께할 거 끝까지 함께할 거니까 정말 저희의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고 그것뿐입니다. 오전 5시 10분 변호인단이 영장을 거부하며 시간은 지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까지 합류해 2시간 넘게 길을 막아섰습니다. 무리하게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가 불법이라고 규정합니까?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체포 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오전 7시 반 수사단이 차벽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무력 충돌 없이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회 도중 윤 대통령의 긴급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수사권이 기관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에도 관저 앞에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 결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뭔데 구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해야지. 대통령님은 법적으로 다 이 모든 거를 해갖고 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는 다 불법이잖아요. 우리 어른으로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켜야지. 새해 첫날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격앙된 지지자들이 온몸을 던져 관저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치기 전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가세요. 네, 다치기 전에.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이들의 체포 저지 농성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불법
체포 중단해라. 대통령이 편지에서 애국 시민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을 방어해 주려는 사람은 애국이고 나머지 시민들은 매국이다라는 얘기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놓고 본인의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국과 매국으로 나누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포영장 집행이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의 격렬한 저항. 5시간 반 동안 대치를 벌였지만 공수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5시간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점심 먹으러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매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근거와 권한이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적 조치에는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 용어를 이렇게 분식을 해서 내란 행위는 직권남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는 군인들이든 뭐 공무원이든 간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공수처가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입장은 명확한 거예요. 이 영장 청구는 합법이다. 이거를 영장의 그 대상인 범죄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들에 대한 계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변호인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장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는데 이런 뭐 국민들이 볼 땐 장난 같은 그런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뷰 할 게 없어요. 잠깐만.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장난 같은 계엄이라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장난 같은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다 뒤집어지는 무슨 장난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혹시 윤 대통령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갖고 말한 거지. 내가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법의 집행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을 향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 나라의 주인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하는 그 모습도 너무 화가 나고 국민으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너무 화가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좀 들어라 외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체포영장을 거부한다고 체포가 안 되는 국가였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2시간짜리 내란을 일으킨 게 전 윤석열이고 그걸 2시간 만에 막은 건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요새와도 같은 관절을 벗어나 공수처 청사로 이송되는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국가 비상기도회.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복직될 줄 믿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 젊은 층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납니까? 2030들이 언제 이렇게 40, 50, 60, 70까지 세대 화합이 돼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부는 선관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야당의 방해로 선관위를 제대로 털지도 못했고 감사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계몽령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던 고령층 위주의 집회와 달리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 대통령을 연호하는 청년들.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한순간에 폭도로 돌변한 시민들. KBS 너만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그럴 수가 있다. 아, 근데 왜 도망가는데? 아, 쉬워. 내 머리 칠내라. 내 머리 칠. 3시간가량 이어진 폭동으로 경찰과 시민 9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스탑 더 스틸 이런 문구들이. 선거제도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폭력으로 변질된 현장. 경찰은 17일 기준 건조물 침입, 상해 혐의 등으로 74명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빨갱이 국회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있고. 아니 국민의힘은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다 해체해야 돼! 이런 법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판이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법이 왜 필요 없겠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힘센 사람이 그냥 찍어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